자, 반갑습니다. 신용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3장 서블릿에서 그죠? 폼 태그를 이용을 해서 HTML 파일에서 그죠? 이제 서블릿으로 넘기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출력도 하고 어떠한 연산도 하고 뭐 등등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요청하는 방식도 알아봤단 말이죠. 맞습니까? 자, 이번에 4장에서 서블릿인데요. 요것도 역시 서블릿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자, 자바에서, 그러니까 서블릿이죠. 그죠? 서블릿에서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죠.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폼 태그를 통해서 처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 장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무에서는요 우리가 요건 뭡니까 스크립트 태그다 그죠. 스크립트 태그고 타입을 보시면 텍스트 자바 스크립트로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아마 1장에서 소개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같은 스크립트 언어지만 JSP나 서블릿은 물론 스크립트 언어는 아니죠.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 쪽, 그죠? 클라이언트 쪽에 동적으로 담당하는 다이나믹하게 해주는 그러한 클라이언트용 스크립트 언어다라고 제가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요, 자바스크립트를 먼저 입력한 값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로그인 창을 만들었어요. 물론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냥 지난 장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 값을 우리가 서블릿에서는 서블릿으로 폼 태그로 넘기면 get 파라메타 해서 우리가 얻어내어 가지고 그 값이 맞는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조회를 해서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검사를 해서 우리가 로그인을 이렇게 시켜줘도 되고 아니면 데이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죠 이렇게 알려줘도 됐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실무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HTML 파일 내에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HTML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JS 확장자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 인라인 스타일로 그냥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를 쓰고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펑션을 만들죠. 펑션은 함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fn 언더바 validat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호출을 하는 거죠. HTML 태그에서. 그래서 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다 변수명입니다. 아시겠죠?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frm 폼의 약자겠죠. 그죠? 로그인해서 도큐멘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창에 떨어져 있는 보여지는 윈도우 창 그죠? 윈도우 밑에 우리가 도큐멘트라는 객체가 있어요. 그 객체에 폼 로그인이라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폼 태그를 만들어 주면서 이름을 지정합니다. 아시겠죠? 이름 지정하잖아요. 그죠? 폼 태그에. 그러면 이름을 지정을 하면 여기에서 폼 태그를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등등 여기에도 역시 이렇게 폼.로그인이라는 폼 태그 안에 유저 id.value 이렇게 하면 유저 id로 요거는 우리가 id를 주면 되고 폼 태그에서 요거는 유저 pw로 id를 주면 그쵸 이 식별자를 주면 됩니다. 그래 놓고 그 값을 읽어와라. 그게 바로 .value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오면 유저 id가 만약에 length가 0이거나 길이가 0이거나 여기에 오화가 들어갔다 그죠? 오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0이거나 혹은 유저 id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죠? 또 혹은 유저 id에 유저 패스워드의 length가 제로거나 패스워드에 또 아무런 값이 없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입력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필수입니다라고 이렇게 알러트 창. 여러분들 왜 이렇게 크롬이면 위에서 이렇게 알림 창 같은 거 내려오죠, 그죠? 아니면 인터넷 익스플로어 이제 뭐 엣지나 이런 것들에서는 이렇게 메시지 창이 뜨죠. 알러트 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필수라고. 그게 바로 자바스크립트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이게 다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얘는 form.frm 로그인 얘가 얘 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점 메서드를 포스트 방식으로 하겠다 하고 로그인의 액션을 이렇게 여기에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그인해서 서밋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예요? 그죠? 이거는 클라이언트 단에 떨어져 있는 보여지는 그러한 HTML 코드 내에 그죠? 다음과 같이 HTML login.html을 작성을 하는데 스크립트 함수에서 우리가 폼 태그에 접근해서 값의 입력 여부를 체크를 한 다음에 액션 속성을 통해서 서블릿 이름으로 우리가 지정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JSP를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HTML 태그는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태그도 공부하시면서 간간히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도 조금 공부를 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좋은 이런 브라우저 그죠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을 좀 더 다이나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자바스크립트가 클라이언트에 보여지는 페이지를 좀 더 동적으로 보여주는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조금은 완벽하게는 모르더라도 조금은 다룰 줄 아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실무에 이렇게 많이 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보내야 되죠. 괜히 근데 이런 거 안 해놓고 체크 안 했어요. 그러면 서버까지 구동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여기에서 바로 체크를 안 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하가 좀 더 그러한 측면에서는 더 있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됐죠?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그렇게 했으면 뭐 이렇게 스크립트로 넘어오는 그죠? 유저 아이디잖아요. 그죠? 그리고 폼 태그에 있는 내용들을 자바스크립트가 체크를 해서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받아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블릿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보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청해서 그 서블릿에서 서블릿이 아니라 HTML 태그 내에서 그렇게 체크를 해주니까 여기에는 따로 체크할 내용을 기재를 할 필요가 없죠. 서블릿에서는 맞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편하다. 그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요청할 때도 역시 로그인 HTML 요청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하잖아요. 로그인을 딱 누르면 이거는 서버에 안 가는 거예요. 지금은 서버 안 가고 여기에서 그냥 내용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는 필수입니다 라고 띄워주는 거는 클라이언트 단에서 이미 요거를 보고 요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알러트 창이 바로 요러한 화면을 띄워주게 되죠. 그래서 확인 누르면 올라가고 그럼 다시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 무조건 입력을 해야 얘는 폼 태그가 자바스크립트에 그 짜여진 소스 코스대로 메서드 방식과 그리고 액션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단에서 이미 유효성을 검증을 한다 이거죠. 그 차이죠. 네. 됐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입력하는 창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거는 input type 태그에 우리가 이거는 히든이 아마 속성이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숨기는 내용. 우리 이거 앞에서 한번 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숨겨서 던진다. 그죠? 그래서 속성을 우리가 input 타입에 히든 속성을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정한 값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입력도 하지 않았는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여기에 이거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로그인 HTML이죠. HTML이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단에서 해결을 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입력을 했으니까 이걸 찍어 넣은 게 바로 로그인 5라는 서블릿이 해당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요게 바로 이제 실무에서 이런 형태로 많이 쓴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요거 좀 알아봐 두시고 그리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서블릿에서도 초기화 파라메타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서블릿 클래스 서블릿이라는 게 우리가 서블릿 컨피그하고 그죠? 그리고 뭐 있었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서블릿 컨피그하고 뭐 하나 인터페이스가 돼 있었는데 그거를 구현한 게 바로 우리가 지네릭 서블릿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지네릭 서블릿이 이제 HTTP 서블릿 그죠? 그런 거 상속계 층도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떠한 파라메타들, 인자값들을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죠. 특정 서블릿이 생성될 때 초기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나중에 뒤에 가면 커넥션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웹점 XML에다가 우리가 기재를 해가지고 접속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서블릿이 생성될 때 초기에 필요한 파라메타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경로라든지 아이디 정보 등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초기화 파라메타라고 하며 웹점 XML 기술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웹점 XML 우리 서블릿 매핑할 때 웹점 XML에도 매핑을 해봤죠. 그죠? 그와 유사하게 서블릿 웹점 XML에다가 우리가 기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서블릿 파일에서 역시 어노테이션을 이용을 하는데 서블릿 컨피그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초기화 파라메타를 웹점 XML이 아닌 서블릿 파일에 직접 기술하는 방법도 이제 우리가 한번 보죠. 그래서 자, 요렇게 되어 있죠. 그죠? 요렇게 되어 있으면 자, 여기 봅니다. 자, 서블릿을 지정한 거예요. 이거 뭐 그죠? 서블릿 이름을 지정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클래스가 어디 있는 경로를 이렇게 지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initparam이라는 뭐예요? 그죠? initparam이라는 태그가 있다. 그죠? 그래서 id 패스워드를 이렇게 id하고 패스워드를 이렇게 넣었고요. id하고 패스워드가 아니고요. 서블리 param name 그러니까 인자값 이름을 id로 주고 그 값을 abcdef로 줬고요. 그리고 initparam을 또 줘가지고 패스워드를 pw로 주고 그리고 1, 2, 3, 4로 밸류 값을 줬어요. 패스도 이렇게 줬고요. 이렇게 웹점 XML에 기술을 해두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특정 서블릿이 생성할 때 초기에 필요한 값들을 설정을 하는데 웹점 XML에다가 initparam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서블릿 파일에서 가져와서 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특정 서블릿에만 여기 있잖아요. 요 서블릿 그죠? 요 서블릿에만 국한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초기화 파라메타를 웹점 XML에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매핑을 시킵니다. 파람들을 그죠? 이렇게 파람을 매핑을 시켜서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하나의 서블릿에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관리자로 로그인을 한다. 그죠?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할 때 뭐 한 번씩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뭐 굳이 이 기술은 뭐 관리자를 제외하고는 뭐 거의 쓰이지 않겠죠. 그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웹점 XML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두면
외부에서 읽어 드릴 때, 우리가 이 값을 읽어 드릴 때 그냥 뭐 폼 태그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읽어 들어온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get init parameter라는 이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web.xml의 기술한 이 param name 있죠. 이 id, pw 그리고 pass 이렇게 지정을 하면 값을 읽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get init parameter가 바로 servlet config interface의 추상 메서드로 존재하겠죠. 그거를 이제 HTTP 서블릿이 뭡니까? 구현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냥 가져다가 쓰시면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웹 어노테이션 그죠? 어노테이션을 이제 이용을 해서 여기에 보시면 웹 init 파럼이라는 초기화 파라메터 이거 어노테이션이 붙었다 그죠? 골뱅이. 그래서 우리가 웹 서블릿 매핑할 때와 동일하게 자, init URL 패턴 이렇게 그대로 가고요. init 파럼에다가 이렇게 id와 a, b, c, d, e 이런 식으로 밸류 값들을 쭉 이렇게 열거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서블릿 컨피그를 메서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선 장에서 web.xml을 이용해서 특정 서블릿의 파라메터를 초기화했죠. 해봤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직접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적용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가 서블릿 매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web.xml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이 어노테이션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그죠? 높죠. 높게 되니까 얘가 먹히려고 한다면 당연히 web.xml에 그 적혀 있는 그러한 내용을 주석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작성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죠. 관리자만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만들게 하고 싶다면 관리자 모드로 그죠? 그래서 특정 서블릿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생성을 하게 되면 관리자 모드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렇게 웹핑을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web.xml을 이용해서 해도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크게 많이 쓰이지는 않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볼 줄은 아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이게 뭐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이렇게 받아오지 않고 직접 기술을 해놨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는 보고 파악은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어차피 이 공부를 하신다는 사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지금 기업체에 일을 하시거나 혹은 이런 전산 쪽으로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줘도 괜찮다.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어떤 거를 쓰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알아보면 되니까요. 그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서블릿 컨피그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초기화 파라메타를 설정하고 읽어오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데이터 공유라는 게 있는데요. 서블릿 컨텍스트죠. 그죠? 우리가 컨텍스트는 뭡니까? 서블릿 컨텍스트. 그죠?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면 컨텍스트 패스가 생기죠. 그죠? 예. 그런 거와 동일하게 한번 보죠. 한 프로젝트에는 여러 개의 서블릿이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개의 뭐 HTML 파일도 들어갈 수 있고, JSP 파일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서블릿 컨텍스트인데요. 한번 보죠. 자, 서블릿에서 여러 서블릿입니다. 특정이 아니고요. 불특정 다수겠죠. 그죠? 그래서 특정 데이터를 공유를 해야 할 경우 컨텍스트 파라메타라는 걸 이용을 해서 web.xml에 기술을 하고 서블릿에서 공유하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컨텍스트 파람이 있죠. 그죠? 그래서 파람 id
파람 네임, 파람 밸류, ID, PW 아까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는 뭐였어요? 앞에 보시면 이거는 init 파람이었다 그죠? 초기화 파라메타. 그런데 이거는 컨텍스트 파람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컨텍스트 패럼이라는 태그 안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면 얘는 모든 서블릿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잖아요. 거기에서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공유해서. 그래서 컨텍스트 패럼 태그는 서블릿 태그와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부분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특정 서블릿에 국한되어진 파라메타 초기화 방법이었지만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프로젝트 우리가 서블릿 컨텍스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컨텍스트 패스로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그 하나의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서블릿에서 컨텍스트 패럼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여러 서블릿에서 함께 공유하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get sublet context, get init paramet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sublet context에서 또다시 init parameter를 이렇게 호출을 해서 이 값을 읽어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서블릿의 경우 하나입니다. 그죠? 하나에 대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init param을 쓰면 그거는 뭐 관리자로 들어가든 뭘 하든 그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전체 데이터를 공유를 해서 이렇게 쓰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한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 써서 공유해야 될 그러한 값들이라면 이렇게 컨텍스트 패럼이라는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서블릿 컨텍스트의 메서드인 get 서블릿 컨텍스트를 호출해서 get init 파라메타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와서 사용을 하면 얼마든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요 부분, 그죠? init 파람이랑 그리고 컨텍스트 파람.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차이점. 알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이번에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감시하는 애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리스너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바나 C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나의 언어를 하셨다면 리스너가 뭐 하는 놈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죠? 어떤 이벤트가 터지면 우리가 그거를 감시하는 자, 듣는 자, 그게 바로 리스너인데요. 서블릿에서도 역시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그죠?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라는 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라이프 사이클이 있죠. 그죠? 그래서 생명 주기를 감시하는 리스너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고요. 이 리스너에 해당 메서드가 웹 어플리케이션의 시작과 종료 시에 동시에 호출이 되는데요. 그러면 얘는요. 어떻게 되냐면 context initialized 메서드와 context destroy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있는 모든 서블릿들이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메서드들이 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자, 첫 번째 웹.xml에다가 이렇게 기술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한번 보시죠. 리스너 클래스를 우리가 작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현을 하면 여기에 추상 메서드가 두 개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라는 인터페이스는 두 개의 메서드, 즉 처음에 초기화될 때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이 사라질 때 종료될 때를 말하죠. 그때를 감시를 하고 얘가 이 콘솔에다가 이 내용을 찍어 주겠죠. 그죠? 요렇게 돼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우리가 리스너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 리스너를 지정을 해줄 때, 자, 어떤 컨텍스트 리스너 ex라는 서블릿 파일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은 실제 같이 한번 우리가 나중에 요거 이론 수업 끝나면 같이 실습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이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조금 보시고, 그리고 한번 실습을 해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여튼, 리스너 클래스를 제작할 때는 반드시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고, 이렇게, 그죠? 그리고 거기에 빨간 줄이 또 올라오겠죠? 그러면 add unimplemented method를 체크를 하면 이렇게 두 개의 메서드가 이렇게 자동으로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어떠한 코드들을 작성을 하면 되겠네요. 알겠죠?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마지막인데요.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리스너 클래스에 이제 직접 기술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리스너 클래스 제작을 하고 여기다가 그냥 웹 리스너라고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추가해 주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요렇게 반드시 근데 얘는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얘가 이제 리스너라는 클래스 라고 이렇게 어노테이션에서 명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러한테 알리죠. 그러면 비로소 얘는 앞에서 봤던 두 가지 메서드, 그죠? 요거 context destroy, context initialized, 그죠?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뭐죠? 4장인가요? 4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폼 태그를 통해서 이제 요청하는 거고요. 그죠?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폼 태그의 내용을 요청하고 유효성 검사까지 하는 방법까지도 한번 봤고, 그리고 초기화 파라메타, 그죠? init 파람 이런 것들 태그들, 그리고 뭡니까? 서블릿 초기화 파라메타에 이제 또 우리가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 그리고 이제 특정 데이터를 이제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컨텍스트 파람을 이용한다는 거. 역시 그리고 리스너는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뭡니까? 감시를 하는 거. 그죠? 그러한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봤네요. 뭐 여튼 이번 4장은 이론이 몇 장이 안 돼서 이제 요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바로 실습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죠. 자, 다들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자, 감사합니다.